4월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선언을 했는데요. 바로 해방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전면적인 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앞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로 중국,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한국 등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큰 국가에 대해서는 최대 54%까지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발표 직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2%를 넘어섰고 이는 100년 넘게 유지되던 자유무역 기조를 사실상 뒤집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중국이 공식 대응에 나섰으며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대상 품목에는 농산물, 반도체, 전기차, 첨단 기술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핵심 산업과 수출 주력 품목을 정조준한 강경 대응으로 미중 간의 관세 전면전은 이제 점점 더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죠. 이에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 역시 기존 입장을 바꾸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그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관세 이슈는 일시적일 것이라 말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며 경제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이로써 여러 국가에 광범위하게 부과된 미국발 관세는 중국의 보복 관세와 같은 대응을 불러오며 실질적인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애플과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그 최전선에 놓여 있죠. 애플은 아이폰과 맥북을 비롯한 주요 제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조립한 뒤 미국으로 들여오는 구조인데요. 이번 미국의 관세와 중국의 맞불 관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애플은 수출입 양쪽에서 이중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일부 언론은 애플이 브라질이나 인도 등 대체 생산 거점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지만 수년간 축적된 정교한 공급망을 하루아침에 옮기는 건 결코 간단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부에선 테슬라가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관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배터리 원료나 핵심 부품의 상당수는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테슬라도 공급망 차질과 생산 비용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더 나아가 이러한 공급망 충격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죠. 특히 식료품, 에너지, 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의 유통 비용이 올라가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고 이제는 미국 중앙은행마저 이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전개는 더욱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는 대조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그는 미국과 유럽 사이에 무관세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며 무역 장벽을 높이기보다는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미래 산업을 함께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죠. 지금은 서로에게 관세의 벽을 세울 때가 아니라 다리를 놓을 때라는 메시지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무릅쓰고서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라는 무기를 통해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해외로 빠져나간 생산기지를 되찾는 리쇼어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른바 마가는 과연 이러한 통제적 무역 정책 속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로 인해 촉발된 경제적 긴장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언제쯤 진정될 수 있을까요? 애플과 테슬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그 한가운데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런 무관용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지 그들의 향후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